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이제 곧 7월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기말고사를 끝내고 또 여름방학 기대에 부푼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낮거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강료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 한사립대학교의 학예 계절 수업 공고입니다. 수강료는 학점당 11만 원, 3학점짜리 수업에 33만 원이 듭니다. 물리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실습비 2만 원까지 추가됩니다. 상당수 사립대학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당 8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국립대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많이 부담되고요. 학점당 11만 원이라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싸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도 이 주변의 일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계절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 졸업을 하려면 학점도 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차피 계절 학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까지 비싸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금처럼 인상폭 제한도 받지 않아 연세대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6년 전보다 10% 넘게 인상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도 정확하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적용도 받고 심의위원회 대상이 되게 하고 그 책정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금보다는 그 금액이 낮아져서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도록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절학기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청년 구직자는 이른바 스펙 부족을, 중년 구직자는 높은 연령을 취업이 힘든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채용 포털 파인드잡과 20세 이상 구직자 1,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31.2%는 스펙이 부족해 취업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29.1%는 원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가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중장년 구직자는 다수인 60.6%가 연령이 맞지 않아서라는 점을 구직이 힘든 이유로 꼽았습니다. 검찰 수사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메우려면 돈도 더 필요할 텐데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조찬 강연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투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데 기본 원칙은 더 투입을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걸로.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분식회계가 수조 원 더 적발됐고 1조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자구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다만 구조조정 기업에 추가 지원은 없다고 강조해온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산은부터 막대한 부실기업 여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대출금과 정부 출연으로 조성되는 자본 확충 펀드의 도움을 얻어야 할 형편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 회장은 또 산은도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 건전성 등급을 요주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STX조선 채권까지 2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비금융 자회사 132개에 대해 다음 달 매각 설명회를 열고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청주지법은 21살 신입 여직원에게 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추행을 일삼은 40살 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여직원에게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소가리를 하다 직장을 입사 40여일 만에 그만두고 사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정성평가와 면접, 구술고사 반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일부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를 적은 사례들이 적발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일반 전형 1단계 평가에서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를 아예 제외하고 법학 적성시험 성적 100점, 학부 성적 100점 등 200점 만점으로 정량 지표만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영향으로 여윳돈이 몰리면서 석 달 사이에 매매가가 무려 2억 원이나 오른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2달 전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서울 개포동 한 아파트에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최근 매매 가격은 11억 원 정도. 석 달 전에 비해 무려 2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단지의 58제곱미터짜리 아파트도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인근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500만 원 안팎. 신규 분양이 나선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주변 재건축 단지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에 얼마 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 강남발 재건축 광풍으로까지 불리는 이런 분위기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금리의 영향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담보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분양시장, 분납의 가능성, 물량이 많기도 하고 수요자가 접근하기가 훨씬 기존 재고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바람이 강남권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당분간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이미지의 농협은행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2%대로 내려온 상황. 하지만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만 여전히 3%가 넘는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별로 임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농협은행은 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대출금리는 농협은행이 현재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과 해운업종 주요 부실기업에 농협은행이 빌려준 돈만 5조에서 7조 원에 이르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 분야의 부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계 부분에 안정적인 가계 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손실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한편 부실 채권과 검찰 수사 등 내후 외환 속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농협은행은 하반기에는 자동화 기기와 송금 등 수수료 인상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운전이다. 이런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많이 확산되고 관련 사고나 사망자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이른 아침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인데 여성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0.1이 넘으시면 바로 취소 시신데 면허가 취소 상태세요. 술을 마신 지 5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혹시 술을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세요? 12시쯤
다리가 시간이 남성 운전자 1명도 적발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5%로 나와 가까스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하고 훈방됐습니다. 경찰이 출근 시간 서울 주요 도로에서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음주운전자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50대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시간을 늘리고 전체 경찰서를 두 그룹으로 나눠 릴레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출근 시간 또 주야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알짜배기 취업 정보만을 모아 데이터로 풀어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6월도 한 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이 갔구나 싶으면서도 직장인들은 휴가를 계획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있을 텐데요. 직장인들에게 휴가가 있다면 대학생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박송현 아나운서 한번 맞춰보시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네.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방학이죠.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만 끝내면 방학이 오잖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계절학기의 취업 준비로 마냥 놀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방학 2달은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요.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오늘의 데이터 뉴스는 바로 지금이 기회다. 여름방학 잡을 잡아라입니다. 네, 아무리 취업문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방학에는 여행도 가고 여유를 즐겨보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에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학기 중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2016년의 대학생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만 골라서 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가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취업을 위한 스펙 중에 하나가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대학생 구직자 828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펙을 위해서 취업하고 싶은 회사와 맞는 직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실제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미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086명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무려 72.4%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아르바이트가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직무 관련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학원이나 자격증 등에 투자할 수 있어서, 자기소개서 공란에 경험을 적을 수 있어서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취업 시장에서 직무 역량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묻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원할 회사의 업무를 미리 경험해보면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자, 그렇지만 정말로 입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아르바이트만 꾸준히 해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공채 지원 시에 이 서류 전형 면제 또는 입사 지원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공채 인원 중에 일부를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선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SPC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계열사인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이런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중에서 그룹 공개 채용 인원의 10%를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추가 가산점 부여는 없지만요. 사전 직무 경험이 있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대로 했던 아르바이트 하나가 정말 10스펙 안 부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여름방학 동안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올 여름방학에도 다수의 대학생들이 취업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다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계획을 질문했는데요. 토익, 토스, 오픽 등의 영어 학원을 다닐 것이라는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서 전공 자격증 취득 준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학원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네, 영어 공부 아니면 자격증이네요. 대학생들에게 스펙 쌓기 위한 자격증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격증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중에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지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선배들이 말하는 쓸모없는 자격증 베스트 3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자격증들은 고민의 대상에서 잠시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선배들이 꼽은 쓸모없는 자격증 첫 번째는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국제 자격증 모스입니다. 박송희 아나운서는 이 모스 자격증 뭔지 아시나요? 네, 당연하죠. 저도 모스 마스터 딴 적이 있는데요. 준비 기간도 1, 2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방학에 취득하기는 딱 좋은데요. 그런데 왜 쓸모없는 자격증에 뽑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또 윈도우 운영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직장인들 말에 따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나도 하는 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직장인 선배들이 꼽은 쓸모없는 자격증 두 번째를 소개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유통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유통업계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취득하는 자격증인데요. 콕 집어서 쓸모없다고 꼽힌 이유는 전문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자격증의 수준이 낮아서 입사 과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다 아무래도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들이 뽑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장인 선배들이 말하는 쓸모없는 자격증 베스트 3, 마지막 자격증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자격증은요. 왠지 너도 따니까 나도 따야 할 것 같은 자격증이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이 자격증은 삼성 입사를 지원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취득하는 자격증인데요. 사실 그 외의 기업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어 능력 시험이 더 많은 기업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방학을 맞아서 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꿀팁을 주고 계신데요. 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서 스펙 쌓기 대신 실무 경험과 직무 적합성에 맞는 대외 활동에 찾아 나선 대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요. 일명 취업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불린다는 이 대외 활동, 아직 마감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아직 마감하지 않은 대외 활동 놓치면 안 되겠죠. 이 수료 후에 해당 기업 지원 시 가산점은 물론이고요. 활동비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이 아직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지원받고 있는 MG 희망나눔 대학생 서포터즈 영유니온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누구나 가능하고요. 6개월 동안 월별 팀 미션 및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직 마감하지 않은 방학 대외 활동 두 번째는요. 8년째 운영 중인 현대약품 대학생 마케터 15기입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실무 기획 및 광고 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케팅 실무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 알짜 대외 활동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소개해주지 않은 대외 활동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직 마감하지 않은 방학 대외 활동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LH 홍보탐사대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1일까지고요. LH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4박 5일 동안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활동비와 상금은 물론이고요. 해당 기업 채용 시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이 대외 활동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들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외 활동뿐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가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여름방학 인턴 지원 기회를 좀 놓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을까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인턴을 뽑는 곳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마감하지 않은 인턴십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직 여름방학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은 한국판 구글이죠. 네이버가 이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고요. 임원과 1:1 미팅, 서비스 개선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직원들의 실제 업무를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니까 미처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 전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서 이제 하반기 공채가 또 시작될 텐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 여름방학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학예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2달 동안 여름방학 인턴이 사실상 하반기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름방학 인턴을 놓쳤다고 해서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시 채용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채 인원을 줄인 대신 인턴십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전환형 인턴, 또 공채 전형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턴 인원을 늘린 것은 물론이고요. 특정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번개 채용의 변화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9월에 있을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되 여름방학 동안 있을 수시 채용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꿀팁들 정말 대방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포기해야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텍은요,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석 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갭이어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사회를 경험시키겠다는 포스텍의 계획이 앞으로 다른 대학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